네, 26년 5월 시사 스케치를 맡은 김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포모 시대의 소비, 투자, 그리고 부업으로 지었어요. 현재 지금 자산 양극화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코스피가 7천을 돌파했죠. 네,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네, 근데 실전 돌파했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반도체주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딜 가도 하이닉스 이야기 듣고, 제가 요즘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은 요즘 너네 회사 잘 나가더라. 그게 그냥 인사예요. 네. 그럼 이렇게 우리 지금 주식이 주가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들 살기 되게 좋아졌는가 보시면은, 어, 현재 자산 시장이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축제는 없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특정 대형주, 반도체 같은 대형주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전체가 고루고루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체감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대요. 그 이유가 상장 종목들의 과반수 이상이 하락세를 보인대요. 보시면은 이게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 상승 하락 종목이거든요. 코스피는 3천선에서 지금 7,400까지도 올라갔는데 개수로 보면은 전체 924개 중에 37%에 불과하는 343개만 상승을 했고 그 중에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10배 정도 뛰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주변에서는 다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는 듣는데 나는 별로 돈을 못 벌었어. 그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예, 요즘 벼락거지라고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게 하이닉스 회사인데 하이닉스 회사 안에 있으면은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뭐 밥을 먹거나 누굴 만나더라도 사람들 얘기하는 게 호모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다수 직원들조차도 이 상승장에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해서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올랐는데 실제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해서 그 혜택을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포모라고 말씀드렸는데 벼락거지라고 하는 그 포모란 뜻은 여기 보시면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과거에는 석기 시대에서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뭔가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먹지 못할 거라는 그 희소성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 디지털이랑 피지컬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홈쇼핑에서 이제 마감 임박했습니다. 라고 하면 막 심장 벌렁벌렁 뛰시는 분들 계시죠. 네, 별로 내가 필요하다고 뭐 느끼지 못하더라도 뭔가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면 일단 사놓는 게 뭔가 유리할 것 같고 특히 수학 선생님 일타 강사 중에 정승재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종 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스피커 하나 사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제품이 단종이 될까 봐 두려워서 옷을 300벌을 사놓으셨대요. 네. 그런 식으로 포모가 일어나고, 이 포모가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통증과 동일하대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들 뭐 주식을 하고, 흔히 주식들 대부분 하시잖아요. 네, 이번 저희 소비자 중에서도 70대이신데 주식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다들 주식을 하고 다들 돈을 버는데 나만 이 시장에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포모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모가 주식에서만 보시면은
이제 다들 뭐 해외 주식을 해야 돼, 국내 코스피를 해야 돼, 막 어딜 가나 요즘 엘리베이터 타도 다 주식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요. 먼저 심리적 박탈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을 실시간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나는 별로 돈을 잃은 게 없는데 또는 나는 한 5% 벌었어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50% 벌었대요.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극단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나서도 어떤 분들은 한 배로 먹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난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포모 가서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미 주식 다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타기엔 너무 느린 것 같고 나 그냥 이번 기회 놓친 것 같아. 다음 기회 또 오면 그때 타야지라고 하고 되게 무력감에 빠지신 이런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느끼는 포모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한정돼 있을까요?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꺾이지 않는 주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작년부터 저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작년 6월 27일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이하로 낮추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시면은 계속 뭐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대책들이 나와요. 보시면 뭐 토지거래 허가 지정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2월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었는데 그거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 물건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니까 그럼 집값이 저렴해졌을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월세 물량만 보여드린 건데 월세 물량이 실제로 올해 초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했대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원래 월세를 주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랑 전세 물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현상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자연스럽게, 아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월세 누적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곧 기한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나가달래요. 우리 집 팔아야 돼, 이제 집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야 돼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럼 알겠어. 내가 살던 집 근처에 또 다른 전월세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더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가서 살려고 했더니 거기도 물량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포모가 오는 거예요. 어,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 없네? 그럼 이럴 바에는 내가 오히려 집을 사야겠다.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원래 정부에서 제 의도했던 거랑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집 실제 실거래 가격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길래 정부가 요때 25년도 말에 이런 부동산 대책을 냈더니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 주식값도 올라, 부동산은 살려고 올라타려고 했더니 사지 못할 정도로 더 가파르게 올라버렸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이제 그 피터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은 많이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다음 가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주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 심리를 보는 시장 주기 파악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가가 가장 바닥일 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칵테일 파티에 가가지고 주식 이야기를 한다, 뭐, 직업이 어떤 거세요? 이러면서, 아,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과 얘기는 하고, 다른 얘기는 하고. 근데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 관심을 가진대요. 가격이 좀 오르네? 라고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한두 마디가 듣고 나서 또 자기 할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근데 이 3단계로 가면은 강세장이 잠깐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몰려가고 이 자기 피터린치한테 나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이러고 막 물어본대요. 이거 사면 오를 수 있어요? 막 물어본대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서 4단계로 가면요. 이제는 시장 과열과 고점이에요. 이때는 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오히려 일반인들이 막 조언을 해주는 시기가 온대요. 아, 피터 린치, 무슨 전문가라는 이것도 몰라요. A란 주식 사야지 올라요. B란 주식 사야지 올라요. 라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광기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오는 포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들 되게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낮은 가격이 이 저가일 때는 대중이 관심이 없고요. 이때는 포모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포모가 오고 있잖아요. 포모가 있다는 거는 일단 1단계, 2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3단계 또는 4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그게 고점일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에 실제로 우리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부업이랑 투잡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현재 일이 바쁘면서도 다른 뭔가 금전적으로 내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무언가 일을 찾는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저희 주변에 사는 것들을 보면은 먼저 요즘은 보험 설계사를 많이 하세요. 보험 설계사가 전업 보험 설계사 말고요. 본업은 따로 있고 내가 사이트로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있도록 요즘 보험회사들이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음. 그래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랑 내가 또 내가 인풋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가 네이버 블로그랑 SNS 수입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뭐 그냥 SNS에 팔로우 많아갖고 어떤 상품들을 내가 광고를 해주고 광고에 대한 수익률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블로그를 하는 친구들 주변에 팔로워가 많더라도 실제 수익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뭔가 소비를 하는 거를 실제 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비 비용을 좀 낮추는 정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쿠팡 파트너스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떼다 파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제 매출로 치면은 지금 제가 아메에 사는 거랑 매출이 비슷한데 제 친구 같은 경우 보니까 실제로 다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면서 실제 남는 수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배달이나 단순 노무예요. 근데 이거 정말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드린 대표적인 부업 사례라는 것들이 제 주변에 많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까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는 기회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이런 부업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먼저 시간과 노동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멈추면은 수익도 멈추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좀 낮아요. 그럼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련도가 올라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은 아무리 몸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화가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추가 수입을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그 남은 시간들을 쪼개서 좀 더 돈으로 바꾸는 거에 이제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단순 수익을 넘어서 이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현재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핀포인트 변화를 해요. 내가 300을 버는데 시간 부업을 좀 더 해서 100만 원 정도 한 400 정도의 수익만 나와도 좋겠다. 물론 나오면 좋죠. 근데 그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추가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것도 핀포인트에 불과하고요. 노동력과 시간을 직접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출이란 거가 그냥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들이 핀포인트 변화고요.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반복 수익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구축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분리시켜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소비하는 거가 보통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데 소비하는 것이 다시 나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핀포인트 변화밖에 안 되고 결국 장기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한계점을 분명 맞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아메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네트워크의 힘이 있고요. 이것 자체는 일단 검증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60년 신뢰가 있고 품질도 인증을 많이 받았고 이미 사람들이 임상 실험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희 홈미팅 한 것처럼 커뮤니티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지출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또 나의 소비가 나의 다시 수입이 되는 이 구조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포모의 시대에는 우리가 일상의 소비를 구조화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넘어서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포모의 시대가 우리 개개인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포모의 그냥 연장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바꾸고 구조를 만들고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